안녕하세요.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2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월요 IT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 들려드릴 소식은 바로 지난주에 나왔었던 세 가지 소식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계속 핫한 게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로봇에 대한 이야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주 가장 깜짝 놀랐던 건 바로 이거였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 2였습니다. 그 옵티머스가 아무래도 옵티머스 프라임 이게 제일 유명하기는 한데 어쨌든 테슬라가 갑작스럽게 앨런 머스크의 그 테슬라가요 로봇을 만들어 서비스하겠다라고 밝혔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원래 앨런 머스크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젠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AI 데이였었던 2021년에 그 이야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이걸 만들겠다라고. 그때 보였었던 거는 형태였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매끈한 모습이기는 한데 저도 이때 약간은 이걸 보면은 펩시맨 닮았다 라는 이야기도 드렸었어요. 근데 앨런 머스크 자체는 굉장히 확고했었죠. 왜냐면은 FSD 컴퓨터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미 테슬라를 만들면 썼었던 기술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현실화될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 허황된 얘기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연도였었던 작년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은 더 나왔었던 게 보시다시피 제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 약간의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고 여긴 소프트웨어 어떤 것들을 쓰고 있었고 AI 되었으니까 쭉 한번 밝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 전시된 걸 봤었는데 그 솔직히 얘기 드리면 잊고 있었거든요. 이거 나오겠어. 한 내년 정도 나오겠지. 근데 난데없이 지금 젠2라고 하는 이 모습이 나오게 된 겁니다. 보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영상도 바로 재생이 되니까 잠깐 앞에 있는 부분만 봐보도록 하죠. 이거 뭐 1분 44초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들 보여주고요. 멋있죠? 여기다 허리도 잘록하고 진짜 사람을 닮게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액션치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센서도 바뀌었고요.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보다시피 30% 정도 스피드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발 모양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더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거 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 이거였습니다. 지금 밸런스 잡는 걸 보게 되면 이거 스쿼트 하는 거거든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뻗어서 중심을 잡죠. 우리가 중심을 잡을 때 보통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하다가 이제 PT 선생님들이 앞으로 조금 더 구부리라고 허리 낮추세요 이런 얘기 듣는데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 좀 잘한다.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어떤 걸 학습했는지 계속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람을 학습했구나. 여기다가 보면은 저하고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놀랬던 게 이 동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면은 새롭게 손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관절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서 이제 계란을 짚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진짜 미쳤다는 얘기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는 동작 같았어요. 센서가 지금 들어있는 것들이죠. 자, 보면 이제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두 개로 짚고 나서 감지 센서가 있으니까 다른 손으로 옮겨 잡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살포시 올려놓는데 이게 인간이야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꽉 집으면 계란이 터질 것 같은데 살살 잡잖아요. 근데 기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인간의 행동을 모방해서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치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춤추는 모습도 보여줘서 우리가 이렇게 파티까지 즐길 정도까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열게 되는 거 정말 대단한 녀석을 앨런 머스크가 또 공개를 해서 테슬라에서 갈아 만든 거죠. 이걸 만들어 버렸었는데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10kg 줄어들었었고요.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또 문과생들을 위해서 편하게 이야기 드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는데 왜 대단한 건데 현재까지 이족 보행 로봇이라고 한다면 제일 대단했던 회사가 이거였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를 제일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4일 전에 또 공개를 했네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아틀라스는 두 발로 움직이기도 춤도 추고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 스파트 갖고 있고 빨리 나와라. 여기겠죠. 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어디 갔어? 왜 나? 뭐 두 손 들 수 있고 근데 앞에 있는 손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뭉툭한 걸 볼 수 있어요. 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 녀석이 사람 곁에서 정말 인간처럼 같이 일할 거라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일단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싸게 만들었고 이런 점프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 대단하다 여기까지는 되게 되는데 이거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보면은 깡충깡충 뛰는 거 엄청나잖아요. 주변에 있는 동작을 다 인식하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녀석이기는 한데 일단 비용이 비싼 겁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건 잘 만들었는데 어디에 쓰게 될까? 뭐 로봇 경찰이라든지 공장에서 정말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테슬라에서 만든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요. 명백하죠. 인간을 닮게 만들었잖아요. 인간보다 빠르게 걷지도 않아요. 그럼 어디 쓰일까요? 일단 공장이죠. 공장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얘를 투입시켜 갖고 맞춤형으로 먼저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은 이거 얼마든지 물건을 밑으로 집어갖고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사람처럼 손가락이 여러 개 있다는 거는요. 사람처럼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더 있죠. 무서운 이유.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앞으로 5년 내에 2천만 원 정도의 2,500 정도 되겠지만은 3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다가 옵티머스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되는 로봇을 고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를 도와주는 쓸 수가 있다. 야, 솔직히 2천 정도 로봇이면은요. 어떤 기업에서 가져다 써도 됩니다. 광고용으로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또 우리 브랜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페퍼라고 하는 이름의 소프트뱅크에서 만들었던 로봇이 있었죠. 이것도 사람을 굉장히 닮게 만들고 대화될 수 있고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판매 자체는 굉장히 처참했었어요. 그러면 옵티머스 젠 2는 성공할 수 있게 될까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던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베타 버전부터 얘도 돌리게 될 거예요. 베타 버전을 돌리고 저희는 동의를 하고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겠죠. 여기다가 FSD부터 시작해가지고 베타 버전에서 이제 점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고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면 더 많은 기능을 갖다가 부여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거고 이렇게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갈 길은 많이 있습니다. 목표는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만큼의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맞춰가지고 부품에 대한 것들, 수리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이 고민거리기는 하지만 이미 테슬라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봤었거든요. 이거 역시도 사전 판매 프리오더를 내년 정도엔 받지 않을까? 조금 더 빠르다면은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서운 회사이고 이 무서움을 결정하는 건 저는 역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러면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오게 될까? 그래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콜센터 상담원 200명이 해고 통지가 됐다는 기사 보였을 겁니다. KB국민의 콜센터 상담원 200명이 한꺼번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콜센터 이용자 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줄게 되다 보니까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굉장히 우려는 됩니다. 왜냐면 콜센터의 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이 휴먼들은요 단순 반복적인 일을 줄이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상담을 하는 것들 여기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약간 아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AI 상담원하고 대화하는 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죠. 저는 급해 죽겠는데 상대방이 계속 도돌이표로 이야기를 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은 바로 연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모든 것들이 AI로 대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친절한 상담원이 있는 회사들이 각광받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이처에서 2023 과학자로 챗 GPT를 선정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과학학술지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계를 만든 인물 목록에 처음으로 GPT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둘 다였었어요. 챗 GPT하고 개발자인 오픈 AI의 일리아 수스케버를 동시에 선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는 의미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이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 정도 과학자로까지 하긴 그렇지만은 협업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우리 내년에도 과학자분들 정말 많은 연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IT에 대한 이야기,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젠 2에 대한 이야기 조금 길게 들려드렸습니다.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고민을 안고서 다음 주에 나오는 소식들 또 꽉꽉 눌러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함께 AI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IT에 대한 얘기들 IT는 재밌으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